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수상한 월세 계약서에 이어 이번에는 수상한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빌라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와 옛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아주 이상한 소송입니다. 첫 소식 최주연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들 간 수상한 소송이 두 차례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소송이 제기됐는데 진행 과정과 결론이 모두 같습니다. 2006년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은 조 후보자 부친을 상대로 학교재단에 공사대금 50여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부친은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11년이 지난 2017년에는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이 자신 명의의 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 모친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합니다. 학교재단 이사장이 부친에서 모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모친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11년 전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은 10여 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후보자도 이사로 있었는데 전혀 소송에 응하지 않아서 이러한 소송은 그야말로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민사상 채무채권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에 이행이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집니다. 조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시효 연장 소송을 한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명확한 이유는 조 후보자와 그 가족만 알고 있어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학교재단에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논란이 일자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며 청산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실적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는 펀드 투입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 펀드를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한 겁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는 펀드가 논란이 되자 2년여 동안 펀드 운용을 했지만 현재 손실을 보고 있어 청산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업데이터의 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 가족펀드에서 7억 원 이상 투자된 A업체의 매출은 펀드 투입 이후 크게 늘었습니다. 가로등 자동전멸 감시 시스템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2017년 17억 원대에서 지난해 30억 원대로 매출이 크게 뜁니다.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성장세에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를 중간에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가로등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성장했습니다. 공무원을 좀 잘 알거나 담당하는 사람들을 알고 좀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선정해줄 수 있어요. 이건 나 이거 쓰겠다. 이게 더 법적으로 걸리지 않게 돼. 조 후보자 가족펀드는 이 업체의 최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관련 지분까지 더하면 업체 전체 지분의 60%를 차지하게 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맞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동안 본인의 저서와 SNS를 통해 부의 세습과 양극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신랄하게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조국 장관 후보자의 2009년 저서 본 후보 참가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식, 부동산, 펀드를 가르친다며 돈이 최고인 대한민국을 동물의 왕국에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조 후보자의 부인은 자녀 2명과 함께 사모펀드에 10억이 넘게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는 5천만 원씩 증여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찬조연설에서 강북과 강남 어린이의 한 달 생활비를 비교하며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상계동 어린이 8만 원, 대치동 어린이 199만 8천 원,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슬픕니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이 점점 늘어났다. 97년을 계기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97년은 뭐냐? 다 아시는 IMF 위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IMF 때 경매로 넘어온 강남 지역 아파트를 감정가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한국당은 서민을 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말하던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